자 봅시다. 고전 산문 볼게요. 자, 그래서 고전 산문 보시게 되면 페이지 요거 117페이지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작자미상의 천자를 이긴 아이하고요. 그리고 작자미상의 종놈이 상전을 속이다라고 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자를 이긴 아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천자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조선에 인재가 있는지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땅 전체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중국 땅 전체를 덮을 바람막이 포장과 두만강의 물을 담을 가마를 바치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거 무리한 요구죠. 무리한 요구는 명을 내린다. 조정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 조정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죠. 문제 상황 발생. 자, 임금이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승의 아들인 12살 배기 아이가 임금님을 찾아가 뵌다. 그러니 그거 아는 인재가 우리 조선 땅에 있느냐라고 돼 있죠. 그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해결 방안이에요. 해결 방안. 그래서 해결 방안을 아는 인재가 우리 조선 땅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 12살 먹은 정승의 아드님이 하는 소리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마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러면 가마를 얼마나 크게 구워주랴. 그러면 포장을 얼마나 크게 해주랴 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력자의 모습. 가마도, 그러니까는 가마도 싫고 포장도 싫고 자 하나 하고 주발 하나 하고만 주십시오. 자 하나 하고 주발 하나 여기 줄겁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문제 해결 수단이에요. 문제 해결 수단. 문제 해결 수단. 주발 하나 하고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래서 그거를 참다 임금님께서 해주시니까 그거를 이 도포 소매 안에다 넣어가지고 중국을 건너갔어요. 그래, 중국을 건너가 중국 천자한테로 들어서니까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구비문학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구비문학의 특징. 첫 번째로는요, 군말을 사용해요. 군말. 쓸데없는 말이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군말 사용, 두 번째로는 유사한 말을요 반복합니다. 유사한 말을 반복한다. 자, 조선소 들어온 사신입니다. 사신입니다. 조선소 들어온 사신 누구예요? 정승 아들이죠. 하고 아뢰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첩사 내린 걸 알고 왔느냐? 예, 알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가지고 왔느냐? 가마 거 가지고 왔느냐? 예. 그럼 포장도 해가지고 왔느냐? 예. 그러면 가지고 들어오너라 하니까는 이 도포 소매에서 자 하나하고 주발 하나하고 내놔줬어. 자 하나하고 주발 하나하고 내놔줬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천자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천자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 천자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고요. 자, 그래 이걸로 어떻게 두만강을 제치며 이 바람을 막느냐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죠.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라고 하니까 제 아무리 천재라도 여기 네 줄 묶을게요. 제 아무리 천재라도 중국 땅이 몇 자 몇치가 되는 줄 알아야 포장을 똑같이 지어올 겁니다. 제 아무리 천재라도 두만강의 물이 몇 백에 몇 마리 되는 거를 재주십시오. 글쎄 이 자로는 재소 적어주시고 두만강은 이 주발로 퍼서 물을 재주신다면 제가 우리 조선에 나가서 그와 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요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전가한 거야. 문제 해결의 책임 전가. 문제 해결의 책임 전가. 그러니까 천자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서 천자가 무릎을 탁 치면서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신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 조선도 인재가 있구나.
그러고 그때 벼슬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벼슬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보상을 받은 거죠. 보상받은. 자,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요. 주제는요. 집단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집단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한 지혜. 자, 특징은요. 특징은 논박형 아이 지혜담의 일반적 구성입니다. 논박형 아이 지혜담의 일반적 구성. 됐나요? 이런 거는 어디서도 나온다? 오성과 한음 이야기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아니 우리 집 감나무 가지가 그쪽으로 뻗어 있는데 그러면 그 감은 다 우리 건데 왜 자꾸 따드세요? 그러면서 따졌더니 옆집 아저씨가 아이 그게 나무는 니네 나무인지 몰라도 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건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다 가져가 버리죠. 그랬더니 오성과 한음 중에 한 놈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뭐 한다? 그 집에 가가지고 창호지 문이 있으면 그 속으로 손을 부쑥 하고 집어넣죠. 그랬더니 야이씨 이게 뭐한 짓이야? 그랬더니 이거 빨리 안 빼? 그랬더니 이 방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팔은 이제 아저씨 겁니다. 아저씨가 알아서 하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때 아저씨가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과하면서 끝나는 내용이죠. 비슷하죠. 자, 두 번째로는 구비문학의 특징이 드러난다. 구비문학의 특징.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자, 성주 김진산 댁에 득거리란 이름의 하인이 있었는데 매우 교활한 놈이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성격의 직접 제시가 드러나죠. 성격의 직접 제시. 매우 교활한 놈이었다. 하루는 김진사가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김진사가 어디 기니 볼 일이 있어 득거리에게 말고비를 잡히고 길을 떠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사건의 계기입니다. 사건의 계기. 날이 저물어서 여점에 들었다. 여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여관 정도 됩니다. 여관에 들었다. 득거리가 상전의 밥상을 보니 진수성찬이 상에 가득히 차려져 있었다. 물론 식욕이 동해 군침을 흘렸지만 상전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상전은 단 한 숟가락도 베풀어 주지 않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다. 이에 분한 마음이 들어서 내게 좋은 꾀가 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게 좋은 꾀가 있다. 내일 아침은 상전이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다 뺏어 먹으리라 라고 혼자 다짐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독차지할 계획을 세운 거죠. 음식을 독차지할 계획을 세웠다. 자, 득거리가 이튿날 아침에 부엌으로 들어가니 여점 안하기 마침 밥상을 차리는 중이었다. 날씨가 몹시 추워.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날씨가 몹시 추워 수저에도 얼음이 붙어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거 계절적 배경이죠. 왜? 옛날에는 부엌이 밖에 있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얼음이 붙어 있었다. 우리 셋님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리 셋님은 수저가 차면 잡숫지 않고 역정을 몹시 내시니 아무래도 뜨겁게 해야겠소 라고 돼 있죠. 여기 니은 부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상황을 활용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상황 활용 거짓말. 득거리가 그 안악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수저를 숯불에 묻었다가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수저를 숯불에 묻었다가 상에 올리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숟가락을 들지 못하게 하려고. 숟가락을 들지 못하게 하려고. 김진사는 상을 받아놓고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뜨거워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뜨거라! 뜨거라! 라고 했는데 발음이 득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는 뜨거라! 라고 들은 거야 얘는. 그래서 얘가
예의 듣거리 여기 있습니다요 한 다음에 밥을 다 뺏어 먹어버리죠. 자 그래서 예의 듣거리 여기 있습니다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겁니다. 발음의 유사성이요. 하며 상전의 밥상을 들고 툇마루로 나와서 날름 먹어치웠다. 내 놈을 부른 게 아니라 수저가 너무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뜨거라! 라고 외친 것이다. 나는 밥 한 술도 뜨지 않았는데 내 놈이 어찌 감히 당돌하게 주인의 밥상을 들고 나가서 냉큼 먹어치운단 말이냐. 쇳내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쇳내는 새님께서 이 밥상을 물려주시려고 쇳내 이름을 부른 줄로 알았습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핑계를 댄 겁니다. 당시 시대상이 여기서 드러나요. 상전이 다 먹고 나서 하인을 부르면 하인이 그 남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됐나요? 누구랑 비슷해? 왕이랑 비슷하죠. 왕도 수락관에서 음식을 하면 왕이 조금 먹고 나서 남은 거를 이제 나인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나게 식사를 다 해버리고 나면 얘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게 어디서도 나온다? 광해에서도 나오죠. 영화 광해. 거기서 이제 광해군 역할로 그 동네 그 광대를 이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생겼으니까 너 광해군 자리 비운 동안 네가 광해군 역할해.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죠. 근데 얘가 사내 진미를 처음 본 거지. 그래서 그걸 시컷 먹어치우죠. 그랬더니 나인들이 꿍시렁거리죠. 뭐라고? 요새 입맛이 도시나 봐. 다 드셔 다. 그러면서 막 배고파 막 이런 소리 하죠. 궁궐 안에서는 왕이 먹는 음식 말고는 요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쫄쫄 굶죠. 자,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상전은 여점 안하고 불렀다. 너는 어찌하여 내 수저를 불에 달궈 놓았느냐. 쇳내가 한 짓이 아닙니다. 나리대 카인이 부엌에 들어와 제게 쇳님은 수저가 차면 진지를 잡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수저를 가져다 숯불에 달군 것입니다. 쇳내는 정말로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김진사가 다시 듣거리를 꾸짖자 듣거리가 아뢰었다. 쇳내는 여기 두 줄 묶을게요. 쇳내는 수저에 얼음이 붙어 있기에 차서 들지 못하시겠다 싶어 불에 쬐어 녹여 나리께서 잡숫기 편하게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게 될 줄은 몰랐사옵니다. 여기 두 줄 이것도 역시 변명하는 거죠. 김진사는 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밥상을 종놈에게 빼앗기고 다시 한 상을 시켜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나 10여리를 갔다. 김진사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김진사는 갑자기 목이 심이 말라 종놈에게 돈을 주고 술을 사오도록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것도 사건의 발단이죠. 사건의 발단. 자, 듣거리는 술을 사오다가 저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불쑥 일어났다. 그래서 길에 한참 서서는 손가락으로 술을 휘저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콧물이 술에 떨어져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콧물이 술에 떨어져 꺼내지 않을 수 없기에 이렇게 건져내고 있습니다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거짓말이죠. 김진사는 구역질이 나서 난 안 마신다. 내 놈이나 실컷 먹어라 라고 소리 질렀다. 마치 이거 고등학교 남고 보는 느낌이네요. 남고 것들은 더럽게 먹죠. 그래서 컵라면 한 그릇 이렇게 딱 시켜서 먹고 있으면 나도 한 입만. 내 거잖아. 그지처럼 왜 이래.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진짜 꼴뱅이 새끼. 자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 이 새끼가 그냥 안 먹어요. 먹다가 면을 뱉어요. 하면서 뱉어. 뜨거워. 그런 다음에 씨 더럽잖아. 그러면은 안 먹을 거야? 씨 됐어. 너나 먹어. 지가 먹죠. 근데 얘도 못 먹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가 하면서 뱉었잖아. 못 먹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진짜 주면 못 먹어요. 둘 다 못 먹어요. 같이 죽자는 거죠. 남고에선 그런 짓 많이 합니다. 네, 정글입니다. 정글. 그러면 안 된다고 다들 그러고 살면서 뭘. 창현이가 진짜요? 그 분야의 귀재 마스터라고? 경복고 뺏어 먹기 장인 그래? 최상위 포식자 뺏기는 입장이야, 뺏는 입장이야. 둘 다. 네, 하여튼 정글 같습니다. 남고는. 자, 주제는요. 주제는
거짓으로 상전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득거리의 재치입니다. 거짓으로 상전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득거리의 재치. 자, 특징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는요. 중심 인물의 행동 중심이에요. 중심 인물의 행동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중심 인물의 행동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자, 두 번째로는요. 상대 속이기 욕구 충족하기의 서사구조입니다. 상대 속이기 욕구 충족하기의 서사구조다. 상대 속이기 욕구 충족하기의 서사구조다. 자, 넘어가서요. 현대소설 볼까요? 오늘 뭔가 잘 나간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염상섭의 만세전 나와 있습니다. 만세전.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하나죠.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작가 2명만 꼽아라라고 얘기하면 사실주의가 염상섭이에요. 사실주의가 염상섭이고 풍자소설의 대가는 채만식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일단은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작가들을 채워나가시면 돼요. 됐나요? 일제강점기를 대표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일제강점기 거 작품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이제 1970, 80년대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건 참고를 해두시고요. 너무 오래됐나봐 일제강점기. 됐나요? 자, 그래서요 만세전 보시게 되면 만세전에서의 이 만세가 뭐였죠?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 3.1 만세운동 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918년 겨울 또는 1919년 초봄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 갔다 오시는 분은 모두 그런 양복을 입으십디다 그려 라고 되어 있잖아. 모두 그런 양복을 입으십디다 그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바로 뭐다? 개화기 지식인의 외향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외향적 특징.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거야? 일본 유학 갔다가. 까먹었어? 아내가 위독해서. 아내가 지금 죽게 생긴 거야.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가관이었던 거지. 이거는 서양식 병원 가가지고 배 째고 수술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거를 집에서는 뭐만 한 거야. 옛날엔 집에 한의사가 한 명씩 꼭 있어. 우리 집 한의사.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손가락 따고 뭐 하고 이렇게 막 침 놓고 그래가지고 고쳐주는 경우도 있는데 못 고치고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내가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얘가 되게 어이없어요. 자, 그래서 하며 걸자는 그 사람은 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은 외투 위로 내다보이는 학생복 깃에 달린 금 글자를 바라보고 웃었다. 일본 유학생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일본 유학생이 더구나 합병 이후로는 합병 언제예요? 1910년이죠.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을 얘기합니다. 자, 합병 이후로는 신세대 신지식인의 지식의 성구인 듯이 쳐다보이는 때라 이 촌청년도 부러운 눈으로 부러운이라고 하는 거 부러운 눈 여기 줄거고요. 왜요? 유학생은 부유층이라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유학생은 부유층. 그래서 선망의 대상입니다. 부러운 눈으로 나를 자꾸 쳐다보며 이것저것 묻고 싶으나 무얼 물을지 몰라서 망설이는 모양 같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가 들어가죠.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 당신은 무엇을 하슈? 나는 대답 대신에 딴소리를 하였다. 네, 갓장사를 다니는 장돌뱅이입니다. 라고 돼 있잖아. 장돌뱅이 여기 줄거고요. 장사꾼이죠. 장사꾼. 부자일까 가난할까? 가난합니다. 가난. 옛날 저녁약을 안 가져왔네. 큰일 났네.
에이. 자, 장돌뱅이입니다. 그는 자비하듯이 자기를 낮춰서 비웃듯이 웃지도 않으며 자기 입으로 장돌뱅이를 한다. 가시요? 그래, 요새도 갓이 잘 팔리나요? 갓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갓은요 뭘 상징한다? 전통적 문화를 상징합니다. 전통적 문화 상징. 갓이 잘 팔리나요? 그저 그렇지요. 촌에서들은 그래도 여전히 갓을 쓰니까요. 자, 그래서 촌에서들은 그래도 여전히 갓을 쓰니까요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근대와 수용의 차이가 드러난다. 근대와 수용의 차이.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갓 안 써요. 근데 시골에서는 여전히 갓을 쓰는 거야. 근대와 수용의 차이가 드러난다. 나는 좀 의외로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래, 당신부터 왜 머리를 안 깎고? 머리는 안 깎고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거고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단발은 근대 교육의 상징이었어요. 단발은 근대 교육의 상징이다. 선생님 혹시 임딩보리가 누군가요? 아, 전화 친구인데? 임딩보리 씨께 전화 왔어요. 뭘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녹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 대관에 있어요. 그냥 해. 아, 버려. 그 장례식장 가는 것 때문에 아마 전화했을 거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씨. 발가락 때문에 가기가 뭐한데.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머리는 안 깎고 세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귀찮고 돈도 더 들지 않소. 웬걸요? 촌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더 패롭고 실상 돈도 더 들죠. 게다가 머리를 깎으면 형장내들 모양으로 형장내들 여기 줄거고요. 형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를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상대를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 형장내들 모양으로 네지어도 할 줄 알고 네지어가 뭐예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시체 학문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시체 여기서는 이게 뭐다? 유행하는 이란 뜻이에요. 유행하는. 당시에 유행하는 학문도 좀 있어야지 않겠나요? 머리만 깎고 내 집 사람을 만나도 말 대답 하나 똑똑히 못하면 관청에 가서든지 순사를 만나서든지 더 성이 가신 때가 많지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렇게 만권을 쓰고 있으면 요보라고 해서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것은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요 이거 뭐예요?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에 저항 X. 그래서 미개한 모습으로 그냥 상황만 모면하는 겁니다. 하며 껄껄 웃어버린다. 그도 그럴듯하지만은 같은 조선 사람끼리라도 머리만 깎고 양복을 입고 개화장이 뭐예요? 짧은 지팡이를 얘기해요. 짧은 지팡이. 개화장을 휘두르고 하면 대접이 다른 것 같이 역시 머리라도 깎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천대를 덜 받지 않소. 언제까지든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언제까지든지 함부로 훌 뿌리는 대로 꿉적꿉적하고 요보란 소리만 들으려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멸시받고 살 수 없다는 질책이 되겠습니다. 멸시받고 살 수 없다는 질책. 멸시받고 살 수 없다는 질책이 되겠습니다. 나는 괄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동정은 하면서도 무엇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훌 뿌리거나 요보라고 하거나 천대는 받을 때뿐이지만은 머리나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이나 짚고 다녀보시오.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뺨 따구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할 테니 당신네들은 내지어나 능통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놈들 즉 촌사람들이죠. 촌사람이야. 맞으면 맞았지 별 수 있나요?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고요.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체하고 떡목판에 엎드려진다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제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척하면서 제 욕심을 부린다. 자, 떡목판에 엎드려진다는 세음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쓰라손이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 경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해, 비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요, 멸시받으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멸시받으면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일제강점하의 조선인들의 생각이에요. 일제강점하의 조선인들의 생각. 자, 됐나요? 자,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오. 오랫동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 빠진 껍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억압당하며 굳어진 생활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억압당하며 굳어진 생활 방식. 오랫동안 억압당하며 굳어진 생활 방식 껍질이지만은 그 껍질 속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생활 방식에 매몰되어 가는 거죠. 예전 생활 방식에 매몰되어 가는. 자,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나중엔 어찌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라고 돼 있죠. 자, 청년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청년은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돌려다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억압적 분위기가 암시되는 거죠. 일본 놈들이 언제 자기를 잡아갈지 몰라서. 됐나요? 그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기차가 긴급정지를 합니다. 간이역에서 긴급정지를 하고 나서 순사들이 올라타요. 헌병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또 사복경찰이 있었던 거야. 사복경찰회가 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하에 대해서,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일본의 정책을 비판했던 애들을 꼽아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칭칭 감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내려요. 그런 다음에 그 취조실 같은 데다 끌고 가요. 걔네들 취조가 다 끝날 때까지는 그 기차가 출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차 안에 있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딱 봤더니 취조실 안에서 사람들이 다들 뭐하고 있는 거야.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는 죄인들 마냥 고개를 숙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일본 놈들은 막 뭐라고 앞에서 큰 소리 지르고 있고.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 여긴 무덤이다. 조선 자체를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구더기가 드글드글 들끓는 썩어가는 시체들만 있는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더기들이 다 뭐예요? 조선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차를 계속 타고 가요. 타고 가서 서울에 도착했는데 아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지. 얼굴빛이 흑빛이에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지. 아니 양방병원에 갔으면 나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침이나 맞고 있고 탕약이나 먹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의대나 이런 쪽 가는 애들은 한의학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사과학이라고 얘기하죠. 유사과학. 믿을 수 없는 거다. 아주 똑같은 입장인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요, 나는 서울에 도착해 머물다가 아내의 초상을 치른다.
그러고는 얘가 이제 그만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지. 왜 붙잡아요? 세장가 가라고. 세장가 들어서 후손을 남기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얘는 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벌써 하나 보냈는데 또 그런 결혼을 하라고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집으로 이제 뭐가 와요? 편지가 와요. 누구한테서? 동경에서 교분을 나눴던 카페 여급이 뭐냐면 여직원이에요. 여직원 정자에게서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다. 여기선 단순하게 서빙하는 애가 아니에요. 이 카페가 뭐냐면 술집이에요. 술집. 우리나라로 따지면 룸사롱 같은 거고요. 일본에서는 이 술집에서 여자분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질척거리면서 노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맞은편이나 옆에 앉아서 말동무만 해줘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시간을 재가지고 그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에 얼마, 30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됐나요? 술도 잘 안 따라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일본 술집은 가본 적이 없어서. 됐나요? 일본에 있을 때 가봤던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 호텔 안에 그 여성 국극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호텔들이 있어요. 여성 국극이 뭐냐면 여자분들인데 다 배우가 다 여자예요. 여자들인데 남장하고 나와서 연극을 해요. 남장하고 나와서. 그래서 여자 역할도 있고 남자 역할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차갑고 도도한 남자의 모습 그래가지고 그 교복 같은 거 입고 걔네 그 교복 있잖아. 교복 같은 거 입고 학생복 입고 그 주머니에다 손 집어넣고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낡은 거 딱 쓰고는 나는 사나이의 길을 가련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막 떠나는 장면이고 여자가 막 그 붙잡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에는 가본 적 있어요. 거기에는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는 맥주집인데 안주하고 술을 시켜야지만 그 연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딱 먹었는데 오 맛있더라고. 일본 그 생맥이 진짜 맛있어요. 일본 생맥이 진짜 그 크림 생맥주 뭐 애들하고 뭔 얘기하는 거야. 자 크림 생맥주 진짜 위에 그 거품이 폭신폭신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일본은 생맥이 진짜 맛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아 우리나라 맥주는 좀 별론 것 같아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외국물에 길든 여자 그러면서 내가 맨날 뭐라고 그랬거든. 근데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다. 자 그래서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가고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반년간의 여기 줄긋자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 여기까지 줄긋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급 생활한 거예요. 여급 생활. 됐나요? 그래서 과거 반년간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을 위한 오늘의 신생 여기 줄긋고요. 새로운 생활을 얘기하죠. 새로운 생활. 위한 커다란 준비 시기이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내 생에 있어서도 다만 젊은 한때 여기 줄긋자 젊은 한때의 유흥 기분만에 그치지 않았던 것 아니하였던 것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자와의 교분을 가볍게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자와의 교분을 가볍게만 여기지 않았다.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정자가 편지에 쓰기를 그동안 당신과 이렇게 만나면서 뭐 술집에서만 만나는 관계긴 했지만 선생님한테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래서 크게 용기를 내서 내가 이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됐어? 자 그래서요.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 가로로 묶은 부분은 뭐냐면요. 정자의 성취를 치하한 거예요. 정자의 성취를 치하했다. 그러나 뒷날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이렇게 섭섭한 일도 없고 당신은 또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노하실지도 모르나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나도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안온하고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예요. 내가 안온하고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얘기야. 됐니? 나도 뭔가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지금 내 주인은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만세전이요. 원래는 처음에는 묘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묘지. 됐나요? 자, 그러던 게 이제 제목이 너무 세잖아. 그러면 뭐 한다? 일본 놈들이 검열 들어오거든. 그래서 좀 바꾼 거야. 좀 부드럽게. 그래서 만세전으로 바꾼 겁니다. 자, 지금 내 주인은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생활력을 잃은 백의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임의 망량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꽃의 서울이 뭐냐면요. 이게 노래예요. 노래 제목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직유법 사용했고요. 직유법. 그리고 이 직유법을 통해서 뭘 드러낸 거다? 조선의 암담한 실상과 답답함을 드러냅니다. 조선의 암담한 실상과 답답함. 조선의 암담한 실상과 답답함.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우어주는 것은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 송이 속에 파묻혀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되어가는 구더기에 몸부림치는 질식입니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심정입니다.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심정.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심정이고요. 자, 소학교 선생님이 여기 리을 부분 가로로 묶을게요. 소학교 선생님이 샤벨을 차고, 샤벨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휘어있는 칼끝이 휘어있는 칼. 그리고 샤벨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억압적 시대상이죠. 억압적 시대상. 야, 생각해봐. 학교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칼 차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죠.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왜다. 고민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고민하고 온해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요. 정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정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녀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녀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스스로 내성하는 고민이요. 온해가 아니라 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성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성찰하는 고민이요. 온해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된 존재.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생명력과 남성성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계속 보시면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경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못났으면이라는 얘기예요. 하도 못났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 증이 나는 법임 낸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은 못 됩니다. 이제 구주의 천지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제 구주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사륙의 피비린내가 거치고 휴전 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뭐냐면요. 세계 정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정세. 이때 당시에 뭐가 끝났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됐나요? 세계 정세를 얘기하고요.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 정세와 대비되는 조선의 상황이죠. 세계 정세와 대비되는 조선의 상황. 우리 문학의 도는 도라고 하는 게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문학하는 문학도들은 자유롭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나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나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 나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육,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나는 형님이 떠날 때 초상에 쓰고 남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장례 지내면서 남은 돈이라고. 동경갈 노자와 함께 책값이며 용돈으로 내놓고 간 300원 속에서 100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붙여주었다. 혹시는 다른 의미나 있는 줄로 오해할 것이 성가시기도 하나 동경에서 떠날 때 선사받은 것도 있으려니와 정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한마디 쓰고 다소 부조가 될까 하여 보낸 것이다. 실상은 동경 가는 길에 들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동경을 떠나올 때 이제 나도 이런 생활 정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얘는 맨날 뭐 했기 때문에 이 술집 가서 이 여자랑 노닥거리면서 술 처먹었거든. 공부는 안 하고. 됐나요? 그래서는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아주 이것으로 마감을 하여 버리고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아주 이것으로 마감을 하여 버리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뭔 말이야? 술집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술집 출입 X. 근데 영혼 자체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얘가 이제 아내가 위급하다. 빨리 돌아와라라는 전보를 받아요. 전보 받았을 때 얘가 그걸 교수한테 보여줍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기말고사 때거든. 그래서 교수한테 보여주고 조선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재시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애들은 재시험 많이 봐요. 일본 애들은. 아주 의대생들 같은 경우도 성적이 좀 안 나오면 패스 안 시킵니다. 재시험에 재재시험에 재재재시험까지 봐요. 얘는 통과할 때까지. 근데도 그게 새 학기 시작될 때까지 근데 패스를 못했어. 그러면 낙제입니다. 낙제. 그 우리 만화 있잖아. 슬램덩크. 슬램덩크에서 걔네들도요 낙제 하냐 못하냐 그거 가지고 싸웠던 거야. 아주 전국대회 나가기 전에 성적이 여기 선까지 나오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요 얘네들을 출전을 안 시켜요. 쪽팔린다고. 돌대가리들이라고. 됐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출전하기 위해서 애들이 죽기 살기로 재시험을 보죠. 그 북산고등학교의 브레인들 안경 선배 최치수 공부 잘해요. 최치수 전교권이에요. 그리고 한나 선배 요 셋이서 강백호 돌대가리, 서태웅 잠탱이, 그 다음에 이제 송태서 돌대가리 얘네들 붙잡고 하드 트레이닝 시키죠. 정대만 포기. 됐나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다 통과하죠. 자 그래서요 나도 이 기회에 가뜩한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얘 맨날 술집 드나들고요. 그리고 정자한테도 가요. 가가지고는 나 조선 좀 들어갔다 와야 돼? 그랬더니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프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근데 아내를 보러 가기 전에 얘가 뭐 하냐면 쇼핑을 해요. 왜? 가족들 선물 준다고. 그래서 어머니 드릴 머플러에 삼촌 줄 전통주에 뭐 이것저것 막 삽니다. 그러고는 그걸 들고는 정자를 보러 갔다가 정자가 아니 그럼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천천히 가도 상관없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머플러를 꺼내가지고 정자 목에도 둘러줘요. 잘 어울리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아 이상 얘가 이름이 이인화예요. 이상 이러지 말고 빨리 떠나요. 빨리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간다?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항구 어디죠? 시모노세키항입니다. 시모노세키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 타고 떠나면 되는데 가는 길에 어장 관리를 해요. 그래서는 조선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여학생이 거기 여자 학교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걔 보러 가요. 그래서 어장 관리합니다. 왜? 옛날에 얘가 나 좋아했었지? 그래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얼굴 보여주고 그 여자의 이름이 을라예요. 을라. 우리나라 이름 같지가 않은데 을라인데 걔 만나고는 이제 어디 가는 거냐 그랬더니 조선 간다고. 왜 가냐? 아내가 아프다. 아니 그럼 빨리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등 때밀어요. 아니 뭐 기차가 움직여야지 가지. 옛날 기차는 다 뭐예요? 증기 기관차죠. 물 끓여서 가는 거죠. 그럼 이 물이요 이거 한번 밸브 당길 때마다 호 소리 나잖아. 이거 소리 나면서 증기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끓였기 때문에 이게 다 빠져나가요. 다시 물 채워야 돼요. 급수해야 돼요. 됐나요? 그 급수하는 시간이 좀 걸려. 한 몇 시간 걸린대요. 그 물 다시 채우고 그걸 출발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왔다고요. 그랬다가 이제 마누라 봤다가 마누라 죽고 얘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답답해. 다 고리타분해가지고 그나마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게 누구다? 사촌형이에요. 사촌형은 신교육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원이야. 나름대로 신지식인이에요. 그래서 형하고는 말이 통하겠지. 그래서 딱 갔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딱 봤더니 을라가 자기 만나러 나올 때 가방에 요새로 따지면 키링 같은 거죠. 액세서리가 달려 있었어. 인형이 좀 독특하게 생긴.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게 달려 있는 거야. 형 가방에. 이거 뭐예요? 형이 을라하고 바람 피고 있는 거야. 가장 근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도 이런 정근대적인 행위를 한다는 걸 보고 나서 얘가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짐을 싸서는 동경으로 떠나요. 그러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요. 요거 주제는요. 자,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입니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고요. 자, 특징은요. 첫 번째로 만연체 사용합니다. 만연체. 글이 좀 길어요. 만연체고요. 이거는 염상섭 작품의 특징이에요. 만세전보다 더 재미없는 작품도 있어요. 표본실의 청개구리 라고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나 분명히 읽었거든.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지금 뭐였지? 그러면서 지금도 떠올리라고 그러면 하나도 기억 안 나. 뭐 포르말린에 담긴 청개구리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만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몰라. 지금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르지. 근데 18살 때 읽었을 때는 최악이었어요. 개 재미없어! 그러면서. 됐나요? 자, 특징은 일단은 첫 번째로 만연체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조적 어조를 사용합니다. 자조적 어조. 이걸 통해서 식민현실을 묘사해요. 식민현실 묘사. 자조적 어조, 식민현실 묘사. 세 번째로는요. 여로 형식을 취합니다. 여로 형식. 그러니까 여행길에 나선 느낌. 됐어요? 여로 형식이고요. 그러면서 얘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잖아. 이거 무슨 구조라고 얘기한다? 원점 회귀형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원점 회귀형 구조. 말 그대로 변화는 없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됐나요? 넘어가서 고전시 또 볼까요? 아, 진도 잘 나간다.
야 이거 4주 안에 끝내겠는데? 이 사주. 불가능해. 오늘 하고 앞으로 3주. 그럼 4주잖아. 됐어? 많이 남았어. 갈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인데. 자, 49페이지 볼게요. 49페이지 보시게 되면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 두 번째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작자미상에 3호곡이 나와 있습니다. 3호곡. 그래서 얘는 단연시입니다. 단연시고요. 이건 뭐냐면 이거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 됐나요? 그래서 고려가요입니다. 얘는. 근데 원래는 고려가요 하면 3분후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3음보 3삼이죠. 분연체. 후렴구라고 했잖아. 얘는 고려가요 중에서 특이하게도 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3호곡 사자가 뭘까요? 죽을 서. 아니야! 죽이면 안 돼 여기서. 뭐래? 사람? 아니에요. 생각할 사자. 아니. 생각한다. 누구를? 어머니. 엄마를! 아하. 엄마 죽일래? 엄마에 대한 생각, 엄마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작품이고요. 자, 그리고 나시가 이제 문충의 오관산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시인데요. 이 문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이 오관산에다가 묻어드려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자꾸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 기분 찜찜한데. 일단은 찜찜. 자, 그리고요. 다시는요. 이거 뭘까요? 갈래가. 거기 보시면 그 미음 부분 있죠? 미음. 늙은 부모 봉양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이거를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써져 있잖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해서 나와 있죠. 위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번째 줄 보면 경기 어떠하니 있고 나와 있잖아. 경자 찾았어? 한자로 돼 있는데. 네네.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경기체가입니다. 경기체가. 이것도 고려시대 때 불렸던 노래예요. 됐나요? 이제 고려 소교, 고려 가요 요거는 누가 많이 불렀었다? 평민들이 불렀었어요. 그러던 것이 내용이 재밌으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들어가? 궁중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궁중에서 연회를 하거나 요럴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됐나요? 근데 평민들도 자기들만의 시 형식을 갖고 있잖아. 근데 사대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귀족들도 역시 질 수 없다 그래서 불러서 짓고 그랬던 게 바로 경기체가입니다. 됐나요? 향유 계층이 달라요. 향유 계층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게 되면요, 정확하게는 이 오륜가는요 언제 지어진 거냐면 세종 때 지어집니다. 세종 때. 원래는 고려시대 때 많이 불렀었는데 고려시대 때 부르던 게 갑자기 왕조 바뀌었다고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됐나요? 됐어? 그래서 아직도 유행이 남아있어서 짓긴 지었다는 거. 조선 초잖아. 조선 초까지는 영향 미쳐요. 자, 그러면요 3호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미도 날이지만은 이라고 돼 있죠. 호미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이 아버지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버지도 날이지만, 날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어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미도 날이 있지만 어버이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낫같이 들리도 없습니다. 낫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거고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어머니. 낫까지 들리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억 부분 두 줄 묶어주시고 이거 비교법 사용된 거예요. 비교법. 낫같이 들리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이시지만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위덩더둥성이라고 돼 있죠. 위덩더둥성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중괄호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뭘까? 염구 조흥구. 염구 조흥구. 악기 소리 의성한 거예요.
위 덩더둥성. 자,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은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어라라고 돼 있잖아. 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다. 됐나요? 그러니까 어머님같이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없어라 여기 줄거고요. 영탄법 사용된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비교한 거죠. 아빠 불쌍하다. 됐나요? 아빠 너무 이렇게 괄시하지 마. 아빠들은 슬퍼. 됐어? 닥쳐. 그런데 애기들 이렇게 엎어졌다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울 때 거의 대부분 어떻게 울어요? 엄마 하고 울지. 아빠 그러면서 우는 애 없어요. 됐나요?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찌릿하더라고. 됐나요? 특히나 우리 딸내미가 3살 때 안방에서 이제 엄마랑 이제 둘이서 잤었거든. 안방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 딸내미가 3살인가 4살일 때 아빠 방에서 나가! 그러더라고. 충격받았어요 그때. 뭐? 그러면서 아빠 방에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막 짜증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모든 걸 불태운 기분으로 식탁에 앉아서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어. 그러면서 자, 계속 보시면요. 아소님이시여 여기 줄겁고요. 이 감탄어구입니다. 감탄어구. 그래서 이거 뭐예요? 19채 향가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19채 향가의 흔적. 자, 아소님이시여. 사람들이여 라는 뜻이야. 사람들이여.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아소님이시여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여기 2줄 묶어주시고요. 반복됐죠. 의미 강조합니다. 의미 강조하고요. 운율 형성하죠. 의미 강조, 운율. 자, 주제는요. 어머니의 사랑을 예찬했다. 어머니의 사랑 예찬. 자, 특징은요. 첫 번째로 단연시입니다. 연이 하나짜리예요. 단연시. 그리고 3단 구성이에요. 단연시 3단 구성. 자, 두 번째로는 감탄구가 나와 있죠. 감탄구. 그래서 향가의 흔적입니다. 감탄구, 향가 흔적.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비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비교. 이길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엄마를 좋아하지? 아들도 그래요? 응. 진짜요? 응. 아들이 더 좋아해 엄마. 정말요? 엄마만 지나가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엄마 뱃살을 만지면서 즐겨요. 엄마 뱃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꽉꽉 주물러라 좀 빠지게 그러면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되게 싫어해. 하지마 그러면서 막. 근데 좋아 죽어요. 자, 네 번째로는요. 사랑을요 농기구에 빗댑니다. 사랑을 농기구에 빗댔다. 자, 나시 보시게 되면요. 나시는요.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당닭 만들어 라고 돼 있잖아.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당닭 여기 줄거고요. 작은 닭. 됐나요? 여기 생명체가 아니죠. 생명 X. 자, 집게로 집어 벽의 회에 앉혔네. 벽에 이렇게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걸쳐놓고 그 위에 앉힌 거야. 당닭이 뭔지 아시죠? 당닭이 뭐예요? 혹시 그 고조선 시대에 보면 그 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소도가 뭐 하는 곳이에요? 무당들이 지내는 곳이에요. 무당들. 단골들이 지내는 곳인데 단골들이 지내는데 보면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가운데 박아서 이렇게 땅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2개 갈라진 거 요 끝에 새 모양의 장식품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 새들이 뭐다? 이게 당닭이에요. 얘네들이 뭐 하는가? 하늘과 사람을 소통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됐나요? 그 당닭이에요. 집게로 집어 벽에 회에 앉혔네. 이 닭이 꼬끼어 울면 꼬끼오라고 하는 거 요거 물개 표시치시고 음성상징어. 닭이 꼬끼오라고 울진 않아요. 그죠? 맞잖아. 이러고 울잖아.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닭이 꼬끼어 울면 시간을 알릴제야 라고 돼 있죠. 이 부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했죠. 불가능한 상황 제시. 이 닭이 꼬끼어 울면 시간을 알릴제야. 어머님 얼굴 비로소 지는 애와 같으리 라고 돼 있잖아. 지는 애와 같으리 여기 줄였고요. 이 직유법이죠. 늙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리을 부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요거 뭐다? 반어법 사용된 거예요. 반어법. 그래서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소망. 이미 묻었다 하지 않았어요? 아? 이미 묻었다 하지 않았어요? 묻긴 묻었어. 근데 안 늙긴 하네. 안 늙었으면 좋겠다고 엄마.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묻고 나서. 됐어? 자, 그래서요 주제는요. 어머니가 안 늙으면 안 돌아가실 거 아니야. 자, 주제는요.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소망했다. 어머니가 늙지 않음을 소망. 어머니가 늙지 않음을 소망. 특징은요. 특징은 첫 번째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제시. 두 번째로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작자민상의 오륜가가 나오는데 오륜이니까 삼강오륜 중에서 오륜이 나오겠죠. 5개가 나오겠죠. 그렇지? 뭐 부부유별이라든가 군신유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쭉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서사하고요. 오륜가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총 6장짜리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도 이제 부모님의 사랑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자, 아버지는 하늘이요. 하늘이요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대구 대조 일어납니다. 대구 대조.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으로서 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으로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은유법 사용됐습니다. 은유법.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도다.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도다. 여기 줄굼고요. 은혜를 예찬한 겁니다. 은혜 예찬. 은혜 예찬. 자, 젖으로 기르시고 젖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이건 음식입니다. 대유법 사용된 거예요. 음식. 대유법이에요. 젖으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치셨으니 의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도리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도리로 가르치셨으니 큰 은혜 갚으려네. 큰 은혜 갚으려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보은을 다짐한 거죠. 보은 다짐. 큰 은혜 갚으려네. 자, 대밭에서 눈물 흘리니 죽순이 나고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 대구법 사용됐고요.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라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대밭에서 눈물 흘리니 죽순이 나고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고사 인용. 지극한 정성 귀신을 감동시켰으니 아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감탄사죠. 감탄사고요. 늙은 부모 봉양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자, 광경 그 어떠합니까? 여기 줄굼고요. 첫 번째로 갈래 명칭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갈래 명칭 유래. 첫 번째로 갈래 명칭 유래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서리법 사용됐습니다. 서리법. 그래서 효를 강조하는 거예요. 효 강조. 옆에서 나와 있는데 옆은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음악 용어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증산민자 두 선생의 증산민자 두 선생의 여기 두 줄, 여기 한 줄 묶어주시고요. 가로로. 여기 반복법 사용됐습니다. 반복. 그래서 얘네 둘은요 공자의 제자인데 둘 다 효자였어요. 됐니? 심지어는 증삼 같은 경우는요 누구한테 파문당할 뻔도 했다? 공자한테 파문당할 뻔도 합니다. 왜? 얘네 아빠가 뭐가 있냐면 술만 먹었다 하면 술주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를 있는 힘껏 때린 거야. 근데 얘가 두드러 맞다가 기절을 해요. 아버지한테 머리를 뚝배기를 찍힌 거지. 빡! 그래가지고 애가 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는 공자가 그 녀석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말라 하거라 라고 해가지고 딴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냥 증삼이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죠. 왜? 스승님이 갑자기 자기 보고 찾아오지 말라니까. 그래가지고 공자 집 앞에 가서요 3일 밤낮을요 걔가 거기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자기를 받아달라고 다시. 그랬더니 공자가 나오더니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느냐 라고 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스승님? 아버님을 모시라고 그래서 봉양하고 극진히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멍청한 놈! 그러면서 지적을 해요. 뭐라고? 네가 네 아버지의 매를 맞다가 만약에 죽었다면 너의 아비는 뭐가 되느냐? 살인자가 되지 않느냐? 그 매를 맞을 것이 아니고 너는 그것을 피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는 증자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피하기 만렙을 찍어요. 그래서 아빠가 때릴 때마다 다 피해요. 됐나요? 그랬던 애예요. 자, 그래서 증산민자 두 선생의 그래서 이거 반복됐고요. 고사인용도 되고요. 고사인용도 되고. 아라고 하는 게 영탄법이죠. 감탄사 사용됐으니까. 혼정신성하는 광경, 혼정신성. 저녁 잠자리를 살피고 새벽 문안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주무실 때는 자리 펴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부모님께 바로 가서 인사드리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정신성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여기 줄곧 서리법이죠. 자, 그래서요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면요. 주제는 유교적 이념의 실천을 권장했습니다. 유교적 이념의 실천 권장. 됐나요? 유교적 이념의 실천 권장. 특징은요 첫 번째로 고사인용했습니다. 고사인용.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분연체입니다. 분연체고요. 334조예요. 세 글자 네 글자입니다. 334조예요. 선생님 글씨가 되게 많은데요? 이건 한자어가 세 글자 네 글자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경기체가의 전형이고요. 세 번째로는 서리법 사용됐죠. 서리법. 그래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서리법 예찬적 태도. 자, 오륜이 뭐였어요?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힌트 주잖아. 그거 손님처럼 대한다 그러면 아니야. 아. 부자유친. 됐나요? 아버지 아들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우리 집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네. 그 5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3번 문제에 그 시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하늘 삼긴, 하늘이 만든 이란 뜻이야. 하늘이 만든 지친이라. 지친이 뭐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야. 하늘이 만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부모고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있을 소냐. 있을 소냐 여기 줄곧고요. 서리법이죠.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고요.
부모의 은혜 강조. 자, 5조도 반포를 하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5조가 뭐예요? 까마귀죠. 됐어요? 까마귀도 반포를 한다. 부모한테 먹을 걸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새도 미물도 보은을 하니라는 뜻 정도가 되겠죠. 미물도 보은을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부모 효도하여라 여기 줄겁고요. 의지를 다짐하는 거죠. 됐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 정말요? 그러지 뭐. 오.